안녕하십니까.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맡게 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도교수 오한준입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와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중요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프레젠터와 어떤 청중 간의 교감이 참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트 플러스 액션, 즉 선물을 주는 활동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선물이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주어진, 즉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떤 프레젠터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청중들로 하여금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반적인 과정이다라는 정의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조금 더 초점화해 보면 이 프레젠터가 원하는 목표, 즉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끌기 위해서, 즉 청중으로부터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상대방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설득이 동반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이란 이 원하는 바, 즉 내가 원하는, 프레젠터가 원하는 것과 청중이 원하는 것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부터 마지막 결정에 이르는 어떤 사항까지도 라고 봤을 때 주의, 흥미, 이해, 합의, 결정을 통해서 청중의 어떤 생각을 청중의 행동으로 바꿔주는, 도움을 주는 게 프레젠터이면서 하나의 활동을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조직 내에서 비즈니스의 성공과도 일치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라는 느낌은, 즉 청중과 프레젠터 간의 교감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의 신뢰감을 주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이란 청중과 프레젠터 간의 하나의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청중 입장에서 프레젠터가 좀 전달해야 된다는 이 프레젠터의 역할과 책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3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기준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우리가 기업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관심, 즉
의사결정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염두에 봤을 때 좀 시간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봤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질문과 적극적인 반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느냐가 이 프레젠터의 경쟁력이다라고 봤을 때 일방통행이 아닌 어떤 쌍방향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청중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중요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는 게 이 의사결정권자의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사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라 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의 준비 프로세스를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본다면요. 먼저 3P를 분석하는 단계, 즉 3가지의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purpose, 목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people, 청중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어떤 place, 장소, 어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에 대한 분석부터 출발을 합니다. 크게 보면 리허설의 어떤 단계까지로 우리는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허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 3P 분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프레젠터가 전체적인 느낌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3P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얼마만큼 이 프레젠터가 정확한 내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힘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건 시나리오 구축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상호작용이란 이 two-way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적절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대화하듯이 속삭이듯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얼마만큼 연출이 용이하냐가 프레젠터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됨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에 발표 자료가 너무 프레젠터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프레젠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뭔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프레젠터를 앞서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발표 자료를 효과적인 전달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 리허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리허설이란 결과적으로 실전에 가깝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가깝게 얼마만큼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리허설에서 이미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이 리허설을 함에 있어서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주어진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읽어보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가미해서 전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 비언어적인 요소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제스처,
음성, 어떤 손짓, 발짓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봤을 때 비언어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좀 프레젠테이션을 실전에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리허설의 3단계 마지막을 보면 좀 장비를 활용하는 것, 즉 노트북과 실제 설비와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에 가깝게 실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상황에 가깝게 프레젠테이션을 연출하고 리허설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 3P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보면 요 피플 분석이란 청중의 니즈를 파악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청중의 니즈란 갈급한 거죠. 그래서 갈급하다는 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하면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갈증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니즈란 청중이 원하는 갈급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퍼포즈, 즉 목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플레이스, 이 장소가 참 낯선 경우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명확하게 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장소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장소에 가깝게 가급적이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소에서 리허설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더 긴장감과 압박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청중 분석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청중의 수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은 다수와 소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수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테마를 통해서 제한된 비주얼과 공들인 연출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다수에 비해서 소수의 개념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어떤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 좀 다수에 비해서 소수란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해보는 거죠. 다음으로 다양한 비주얼을 통해서 가급적 청중과의 호흡과 교감의 어떤 횟수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 연출의 어떤 용이성이라 하면 이 프레젠터가 이 소수인 경우에 1대1 가급적 소수란 10명 이내의 어떤 청중이라고 봤을 때 이 10명과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아이 컨택이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중의 수준으로 봤을 때 청중의 수준은 전문가의 수준과 일반인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란 상당히 분석적이면서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프레젠터가 10의 내용을 전달한다면 보다 많은 100의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는 게 이 전문가로 하여금 좀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비해서 일반인이 조금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일반인에게 조금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이 일반인을 설득시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청중의 이해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청중의 이해도가 적은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청중의 이해도가 적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가는 게 용이한 반면 청중의 이해도가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이면서 좀 논리적인 어떤 표현과 조금 더 구체적인 느린 말을 통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이 청중의 이해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청중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볼 수 있고,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성은 조금 더 경험담과 감성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반면, 이 남성의 경우에는 논리성과 통계,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전개해 나가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중의 태도가 호의적인 경우가 있는 반면 비호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호의적인 경우에는 청중과 교감을 하면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또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가 실제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의적인 경우에는 공평한 대우와 가급적 프레젠터가 호의적인 청중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과 어떤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뭔가 좀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판단과 대립을 정확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이들과 갈등 요소가 일어날 만한 요소가 뭔지를 사전에 한번 파악해보고, 이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게끔 그들과 가급적 대립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프레젠터의 행동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중의 연령을 살펴보면 젊은 층과 우리가 중년층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젊은 층, 즉 그들은 어떤 혁신적이면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혁신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자료가 중요한 반면, 중년층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칙적이면서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설명을 프레젠터가 해가는 게 훨씬 그들과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공유함에 있어서 배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한 내용들을 크게 보면 우리가 아이카프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청중 분석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청중의 어떤 수, 청중의 연령, 청중의 성별, 청중의 이해도 측면에서 바라봤는데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피플에 대한 분석 중에 가장 중요한 분석은 아이카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A, 어디언스에 해당하는 이 청중의 목표 수준을 우리가 사전에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의 관심도가 몇 단계 정도가 될까를 봤을 때 이 5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청중의 관심을 예상되는 단계로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 단계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I, 인터레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터가 갖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표가 뭔지를 5단계로 나눠 놓고 각 단계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날리지, 즉 지식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 수준을 높다, 낮다, 중간이다라고 봤을 때 이 각각의 지식 수준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을 용이하게 전달해 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이 태도 분석에서 살펴보면 이 태도란 우호적이다, 비호적이다, 중립적이다라고 봤을 때 좀 우호적인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비우호적인 경우에는 좀 더 이 갈등과 아까 우리 사전에 살펴봤던 어떤 대립을 금지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위치를 흔히 우리는 포지션과 폴리티컬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지션이란 이 조직 내, 즉 기업에서의 역할과 직책을 이야기하는 반면 이 폴리티컬 이슈란 기업 내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비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어떤 시간과 과정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 프레젠터를 점점 힘들게 한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5가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 지식 수준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점검해 본다면, 그래서 낮다, 중간이다, 어떤 높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 낮은 경우에는 현실성 있게 접근한다. 중간인 경우에는 개요 중심으로 설명하고, 높은 경우에는 가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즉, if 기법,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가 가능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어떤 조건부 제한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 관심 수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경우에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중립적인 경우에는 참여를 좀 더 확대해 보는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좀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들이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두 번째 테마를 보면 우리가 분석해야 될 두 번째 측면이었었죠. 목적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분석은 정보와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정보는 내용 중심의 전달, 설득은 의사결정권자, 즉 청중의 가치, 핵심 가치에 맞는 어떤 방법들, 해결 방안들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기부여부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까지가 우리가 목적이라고 봤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이 백분율로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엔터테인먼트까지의 어떤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중과 어떤 그 교감을 함에 있어서 목적, 어떤 방향성이란 어떤 정보와 어떤 설득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3P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플레이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스에 대한 분석은 이 소재지부터 설비까지라고 봤을 때 이 소재지는 전체적으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장소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장소란, 즉 이 회의장의 명칭과 어떤 시간, 전체적인 약도를 갖고 이 프레젠터가 좀 긴장감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이 장소에 좀 구애받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환경 또한 참 중요한데요.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수용의 어떤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레이아웃이 참 중요하고, 이 프레젠터가 얼마만큼 교감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장소와 관련해서 이 설비, 즉 동선의 활용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설비적인 측면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비란 이 프로젝터와 이 노트북과의 어떤 그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유연함을 좀 확보하기 위한 스크린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위치는, 그래서 프레젠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좀 위치를 선정해서 이 프레젠터가 사전에 이 스크린의 위치를 편하게 조정해 놓고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는 게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라 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정의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이 프레젠테이션의 사전 기획 단계, 즉 계획과 준비가 이 프레젠테이션 성패의 한 70%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건 사전에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과 준비란 어떤 전체상을 이해하고, 전체상을 이해했으면 사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3P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피플에 대한 분석,
퍼포즈에 대한 분석, 끝으로 어떤 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좀 명확한 인지와 인식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